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테마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낱낱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그러면 굉장히 또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또 각광받았던 테마주가 원전 테마주 해서 지금 뭐 두산 중공업이라던가 다양한 종목들이 손에 꼽혔는데 이 원전 테마주 좀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답하기에 앞서서 네네.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개인적인 예상이고. 네. 네. 저는 원전 테마주는 언제든지 네. 다시 이슈를 받을 수가 있고 음. 그 이슈를 받으면 반등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그럼 언제 반등이 나올 거냐? 네. 그거는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분석을 하더라도 네. 아시겠지만 주식에서 100% 저점을 맞추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당분간 더 눌릴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런데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슈적으로도 그렇고 당연히 뭐 다시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원전이라고 하는 게 네네. 지금 한참 뭐 대통령 후보들 네. 경선을 하고 있는데 네네. 누가 되든 간에 네. 그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원전에 대한 이슈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미국에 가셔서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네. 협약을 맺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요 저번 주에 굉장히 지수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음. 원전주들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하락이 나왔는데 네네. 저는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락이 아닌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슈를 언제든 받을 수 있고 그 이슈를 받으면 언제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원전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또 정치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확실히 이 정치 대선 네네. 이쪽을 좀 빼놓고 말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정치 테마주 그리고 대선 테마주 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선 테마주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러면은 뭐 네네.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네. 저희는 차트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테마를 탄 종목들은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면 매매를 합니다. 추세가 바뀌고 수급이 들어오면 매매를 하는데요. 네네. 정치 테마주는 저는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거든요. 네. 하나는 인맥 관련주, 오. 다른 하나는 정책 관련주. 네. 그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인맥 관련주는 철저하게 단타성으로 대응을 하고요. 왜냐하면 언제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정책 관련주는 네. 조금 오래 끌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관련된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대장이나 아니면은 그 제2대장, 부대장이라고 하죠. 부대장이나 이런 식으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수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다 밀려 있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원전 테마주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원전 테마주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 테마주의 일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슈를 받게 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책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정책주들 중에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았던 종목들은 다시 이슈가 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에 이게 정치 테마주는 제가 아까 아주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대선 후보의 그 지지율에 따라서 네. 예, 이게 너무 급등락이 조금 심한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재료 소멸이 되면 기약 없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포인트는 네. 저는 그러니까 누가 과연 유력한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자기의 비전으로 발표를 할지 네.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네. 조슈아님께서 네네. 그 이슈라던가 네. 이런 것들보다는 네. 약간 차트에 더 신뢰를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데요. 네. 저는 그런데요. 네. 당연히 차트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중에서 가장 우선이 거래대금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데 확실히 이제 똑같은 차트라고 하더라도 네네.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잘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네. 아예 무시를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차트와 거래대금 네네. 1순위, 네. 1순위라고 네. 2순위가 이제 재료, 그렇죠. 살아있는 네. 재료로 네. 이게 단타나 아니면 급등주 포착 네네.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에서 좀 알아봤는데 역시 이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이번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주 역시 그 네. 어떤 후보가 네네. 대통령 선거가 되느냐, 네. 대통령이 되느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가 네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네. 이거에 따라서 또 남북 경협주가 경협이 될지 아니 북한과 사이가 안 좋아질지 네.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경협주는 뭐 지금 이제 그 질문이 네네. 조금 이렇게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원전 네네. 테마주, 네. 정치 테마주, 남북경협주 다 음.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대선 후보가 누가 됐든 간에 네. 이렇게 남북 관계에 대해서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네. 야당이 되든 여당이 네. 되든 그 중에 어떤 인물이 되든 음.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비전을 또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유화적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 북한에 대해서 좀 뭐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얼마 전에 성김 네. 대표인가요? 네. 네네. 그분이 오셔서도 말씀을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남북 관련주들이 조금씩 반등이 나옵니다. 신원도 그렇고 조비도 그렇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남북 관련주는 남북 경협주 죄송합니다. 네. 이 남북 경협주는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슈가 되면 이슈가 살아나면 네네. 당연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은 있겠지만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을 좀 잡아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치랑 아예 상관없는 거, 네. 정치랑 아예 상관없는 테마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네. 바이오주입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최근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필두로 해서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라던가 아니면은 몇몇 종목, 바이오 종목들은 아직도 별로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언제쯤 본격적으로 큰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본격적으로 큰 상승? 네, 언제 될까요? 왜냐하면 바이오주 팬들이 많잖아요. 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으로 나뉘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급등주, 그러니까 지금 쭉 저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이 온 게 단타 매매, 급등주 이런 식으로 질문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급등주를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네. 그 코스피 종목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예, 이 주가 변동성이 좀 약하잖아요. 네. 예.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이 안 나오고. 네. 예. 그래서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으로 나누는데 코스닥 종목의 대부분이 바이오주입니다. 아, 네. 그죠? 예. 그렇죠. 그 코스닥 종목의 70% 이상을 예, 바이오주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 중에서 제가 좋은 거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네. 예, 바이오주들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도 네. 급등을 잘합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총 1, 2위죠. 예, 네. 와. HLB, 네. 뭐 진원생명과학, 예, 다 잘 어울리잖아요. 예, 좀 한번 급등했다 하면 막 상한가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가총액 네. 큰 종목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사실 시가총액도 크고, 네. 우리가 이제 좀 그러니까 급등주 중에서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예, 그 종목들이 당일 급등을 하고 그러면 그 당일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단타 매매를 하기가 네. 굉장히 편하죠. 그런 쪽으로는 바이오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바이오주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실적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죠. 예. 네. 단순한 뭐 이슈,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 대부분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종목들이 많지가 않죠. 아, 네. 네. 죄다 적자고.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재료 어떤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뉴스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네. 거기서 가짜 뉴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등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바이오 종목들은. 예. 그리고 이제 그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네. 예. 좀 조심해서 들어가야 될 테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바이오주들을 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양날의 검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죄송한데 초보자분들도 방송을 좀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많죠. 예, 예.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은 없지만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주들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그게 이제 바이오주를 단타 매매를 하시든 수익 매매를 하시든 중장기 매매를 하시든 간에 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로 하세요. 아. 좀 안정적인 종목들. 세트리온 헬스케어. 그렇죠. 그런 네. 종목들. 예. 아.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뭐 수급이 들어오고 급등한다. 그럼 단타 매매 하시고. 네. 예. 아니면은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다가 뭐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네. 하시면은 수익이나 중장기 종목으로 들어가시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조시아님께서 이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바이오주에 한해서는 굉장히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적자 투성인 바이오 기업을 무작정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이나 중장기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예. 단타 매매는 네, 당일날 돈 들어온 거 보고 네. 하시면 되고. 예.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 잘 따져서 네. 매매를 하시면 네. 어쨌든 종목을 선정하실 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네,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들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또 너무 기술적인 것에만 의존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또 적자 기업 피하면서 어느 정도 바이오 기업은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방송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될 가장 또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조슈아님께서 평상시에도 항상 강조하시는 핵심적인 지표가 바로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 왜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까?